네, 9시 뉴스에서는 어제와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직접 이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입장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새 사령탑으로 뽑힌 지 열흘 조금 지났죠. 권성동 원내대표와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먼저 초대 내각 인선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대표님. 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두고 그동안 인수위 측은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40년직이란 표현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제가 인수위 입장을 들어보지 않아서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인사 검증을 하라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대통령이 후보 요청을 하면은 청문 요청을 하면은 청문회를 열어서 검증을 하고 그 검증 결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후보 자격을 박탈할 것인지 아니면 임명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그럼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수위 측과 뭐 특별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서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뭐 명백한 하자라든가 또 정말 그런 의혹을 입증할 만한 자료 이런 것이 나타난다면은 뭐 그 전에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런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과 인수위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시키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예. 한 후보자 지명으로 이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요. 또 협치에도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꼭 한동훈이어야 하는 이유 있습니까? 글쎄 한동훈이 아니어야 하는 또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한동훈 검사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인 수사의 희생양이거든요. 한 2년 동안 검사의 직무 소위 말하는 수사권을 박탈당했던 사람이고 네. 결국 무혐의로 다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한동훈 검사에 대한 압박과 핍박을 다 했는데 한동훈 검사가 뭐가 잘못했다고 뭐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장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정말 수사검사로서 발굴의 실력을 발휘해서 문정부가 의도했던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라고 칭송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압박과 핍박과 정치검사라는 프레임을 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잘못도 없는 사람을 잘못한 검사인 것처럼 몰아붙인 데 대한 사과부터 선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뭐 김회장에서 고액 연봉 받은 것, 예. 또 뭐 다른 후보자들 사회이사 경력 같은 것도 논란이고요. 인사검증 제대로 한 거냐 이런 질문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인수위 과정이니까 제대로 된 검증팀이 꾸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한 이제 뭐 사회에서 논란이라든가 뭐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5년간의 장관 후보자들하고 비교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7대 규준에서 자기들이 만든 7대 규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62%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로남불하지 말고 한번 과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윤핵관인 게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신 거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윤석열 당선 핵심 관계자신데 그럼 당선인과 인사 문제로 의견을 나누신 게 있는지요? 글쎄 뭐 인사권은 뭐 당선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장관 인선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은 없습니다. 그 요즘 이제 논란이 되는 후보자들의 거취 문제, 뭐 당선인에게 직언한 적이 있다거나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뭐 그런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잠시 화면부터 먼저 보시죠.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인도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마저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한다. 이렇게 그동안 얘기를 해오셨거든요. 네,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엔 찬성하더니 왜 지금은 반대하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제 발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수사권이라는 것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급적 제한을 하자는 것이 제 주장이었고요. 네. 그래서 2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99%의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은 경찰로 다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보충적 수사권만 행사를 했거든요. 나머지 0.7%에 해당하는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검찰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도 할 수 있고 경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었고 그 당시에 검찰 개혁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이유는 그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아직 경찰에서는 갖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그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1년 만에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상황과 여건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갑자기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해가지고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아무런 뭐 어떠한 미사역으로 이 명분을 포장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과 비리 또 이재명 후보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로 지금 소위 말해서 검수완박법을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검찰 공정성이 의심을 받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어제 문 대통령이 지적하기도 했는데 그 공정성에는 그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있죠. 아니면 믿음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죠. 왜냐하면은 뭐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정치적 편향적인 5년 내내 정치적 편향 사건 수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도 문재인의 정치 검찰에 의해서 기소됐다고 무죄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검찰에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재교육과 그 다음에 감시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생각하기에는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부서와 공소부서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한 사람이 기소를 하게 되면 확증 편향성을 갖게 돼요. 그다음에 성과를 내기 위한 이 욕심에서 사건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검찰에서도 지금 보완책을 마련한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민주당 한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수사권 폐지 법안이 무산되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뭐 총장 출신이기도 하고 또 지금 여권 상대로 정치 보복할 거라 이런 우려도 합니다. 이게 지나친 우려일까요? 아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기들 혼자 상상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그걸 막기 위한 법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떳떳하면 부정과 비리가 없다면 이런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검찰공화국이 됩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내내 법과 시스템에서 검찰 운영되도록 하겠다. 자기는 검찰 수사권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본 윤석열은 한번 약속한 건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기우다. 예,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해서 법을 만들지 말라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달 안에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 의석수는 지금 막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뭐 예. 묘수가 있으십니까? 묘수는 없죠. 뭐 그동안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소위 뭐 필리버스터도 무산시키면서 회기 쪼개기로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강행 처리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결국 저희들은 국민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여론으로 민주당의 저런 폭거를 좀 막아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선거 얘기 이 모든 현안들과 뭐 연관지어서 볼 수밖에 없는데 경기, 충남, 강원 뭐 후보가 정해지면서 이른바 윤심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무슨 윤심이 있겠습니까? 당사자들이 본인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출마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 선거에서 몇 곳 정도 목표를 하시는지요? 뭐 지난번에는 대구, 경북 빼고 모두 민주당에 내줬다가 이제 예. 보궐에서 서울, 부산을 되찾은 뭐 저희들이 뭐 몇 석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네. 지방 권력도 여야 간의 균형을 맞춰야 그 지방 행정이 깨끗해지고 투명해집니다. 그런데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가 전부 민주당 차지가 되다 보니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을 위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위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권력의 균형을 맞춰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절반 정도 목표라고 제가 예, 뭐 이해를 절반 될까요? 정도
이상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 예, 저희들이 꼭 차지하고 싶은 거는 경기지사입니다. 경기지사?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죠.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